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언제 하는 걸까요? 시험장에서 책을 보고 읽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머릿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바다가 있는데 울산 앞바다 일부를 매립했습니다. 갑이 매립해서 땅이 되는 순간 뭐 하는 거죠? 원시 취득하고. 자, 또 하나 원시 취득이 자기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뭐 했다면 신축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 이 건물 소유자가 되는 거죠. 보존 등기 해야 자기 것 될까요? 얘는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뭐 없이도 몇 조다. 그런데 처분하려면 한 번은 뭐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무슨 등기? 보존 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의 최초라는 등기인데 이거 할 때 갑은 누구랑 손잡고 할까요? 혼자 이런 말 하지 말고요. 제가 이쁜 영어도 가르쳐 드렸잖아요. 아침밥 1층 먹고 하면 되죠. 핑 단독 신청하는데 등기소 가면 누가 맞아주겠어요? 했더니 등기하는 말이야.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보존 등기 알았습니다. 그러면 물어봅니다. 내가 등기부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뭐도 만들어야 되고 표제부도 만들고 갑구도 만드는데 부동산이 있는지 소유자가 맞는지를 봐야 되는데 등기하는 말이 앞장서시오. 현장에서 한번 봐봅시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어째서요? 가서 봐야 될 거 아니야. 등기관은 뭔만 보고 심사해야 되죠? 서류만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장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정말 이게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뭘 가져오세요? 서류를 가져오세요. 그래서 이런 서류를 가져오면 등기관은 서류 본 다음에 새롭게 뭘 만드는 게 표제부와 갑구예요. 자, 일단 책의 순서 들어가 볼게요. 아래쪽 보시면 한 단어 동그라미 친다면 어디다 치시겠어요? 최초라는 등기야. 자,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 밑에 가로 2번은 우선 줄 긋지 마시고요. 신청무가 있는 게 원칙이다, 없는 게 원칙이다. 내 마음입니다. 안 해도 되는데. 자, 우리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미등기 전매를 막기 위해서 두는데 여기서 이제 칠판 본 다음에 책에 가서 밑줄 쳐보십시오. 4월 4일 날 건물이 완성이 됐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이때 이 사람은 등기 없어도 되지만 보존 등기를 한 번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며칠 이내에 보존 등기 하라고 되어 있어요. 제 마음입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또 막 60일 나오는데 또 왜 없다고 그러는 거죠? 이 말입니다. 나 혼자 갖고 있을 때는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보존 등기를 안 해도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미등기인 상태에서 지나가던 을이야. 야, 네 건물 나한테 팔아라. 두 사람이 뭐 하게 됐어? 이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한 날이 9월 4일이다. 자, 이렇게 계약이 체결했다면 여러분이 매매 당사자라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렇게 하고 넘기지 말고 지금 이 상태니까 그냥 막바로 누가 앞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너도 나도 세금 좀 아낄 거 아니냐 하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때는 보존 등기 먼저 하시라고요. 며칠이네? 자, 그런데 여기서 언제로부터 60일인지 기산점을 잡아보십시오. 자, 60일은 이제 이거 60일이 와야 되는데 언제로부터 60일이겠어요? 왜냐하면 4월 4일 현재는 계약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기산점이 어디가 돼요? 계약이 체결된 날 9월 4일부터 60일에 보존 등기 하고 다시 이 사람은 잔금 치르면 며칠? 60일 넘어가라고요. 근데 경우가 또 이럴 경우가 있거든요. 집을 지으려고 골조를 쌓고 있는데 지나가던 을이 나한테 이 건물을 나중에 완성되면 팔아라.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러면 또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며칠이네? 60일. 언제로부터 60일? 만약에 이날로부터 60일이 되게 되면 아직 집도 안 지어졌는데 보존 등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언제로부터? 보존 등기 할 수 있게 된 날이야. 일단 거기 60일은 동그라미 크게 치시되 여기서부터요. 미등기고 계약이 없을 때는 보존 등기 의무가 있다, 없다? 없는데 오른쪽 가서 밑줄 잘 대시라고요. 집 짓기 전에 팔았느냐?
짓고 나서 팔아내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 기산점이 달라진다고요. 말로 가면 더 어려우니까 그림으로 기억하시고요. 자, 가로 3번과 가로 4번 묶어서 별표 크게 하시고요. 자, 민법 시간에 공유 이제는 한 바퀴 돌았죠. 한 바퀴만 돈 게 아니군요. 두 바퀴 돌았군요. 선생님은 한 바퀴 돌고 여러분은 몇 바퀴째 도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내가 한 바퀴도 안 돌았단 말은 나는 뭐 한 바퀴 선생님 따라 돌아도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그런 거죠. 갑과 리 건물을 지었는데 2분의 1씩 투자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게 지금 미등기 상태가 지금 뭐야 지금? 자, 보존등기를 해야 되겠죠. 보존등기라는 아주 원만한 방법 뭐겠어요? 누가 가서? 전원이 가서 누구 이름으로? 전원 명의로 이렇게 하는데 공유일 때는 뭐도 나와줘야 돼요. 이렇게 전원 명의로 보존등기 하는 건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의리 말하기를 내가 또 시간이 없다. 너 뭐 하는데? 중개사 공부하고 있다. 왜 시간이 없다고요? 공부하느라고 시간이 없습니까? 공부를 걱정하느라고 시간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러십니까? 근데 대부분 수험생들은 하루를 돌아보면 학원에 10시간 있으면 공부 걱정하느라고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 생각하느라고 실제 공부하는 시간이 적습니다. 너는 계속 걱정해라. 나는 급하다. 누가 오는 거죠? 공유자 중 1인이 신청해서 이렇게 전원명의 보존등기를 해달라면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거기 내용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가로 3번, 4번 어려운 말인데 어차피 시험장에서 읽을 사람은 여러분이니까요. 정말 어디 가서 법이 어렵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국어를 읽는데 국어 해석이 안 되더라. 자, 두 사람이 집을 지었는데 공유다. 공유자 중에 1인이어서 전원명의 보존등기 해달라면 해준다고 돼 있어요? 안 해준다고 돼 있어요? 해준다고 돼 있죠. 그거 몰랐어도 벌써 이게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그러면 이제 분위기상가 되는 모양이다. 자, 되는 이유가 자,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지금 민법 문제입니다. 민법. 공유자 중 1인이 각자 단독으로 하잖아요. 자, 공유물에 대한 이용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용하려고 뭐 있어요? 지분 비율에 따라서. 공유물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지분의 반수입니까? 지분의 과반수입니까? 과반수하고 반수는 틀리죠. 반수는 2분의 1이 돼도 반수지만 과반수는 반수가 넘어서 해야 되잖아요. 공유물에 대한 처분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전원이 하는데 그러면 1인이 가서 전원명의 보존등기 하는 것은 공유물에 대한 무슨 행위예요? 보존행위잖아요. 근데 보존행위는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각자 단독이기 때문에 1인이 가서 뭐 할 수도 있어요? 전원명의 보존등기 할 수 있다. 물론 이때 취득세가 1,000만 원 나왔으면 혼자 가더라도 취득세 얼마 내야 돼요? 1,000만 원 다 내고 값이 나중에 누구한테 달라고 해야 돼요? 우리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500을 줄까 안 줄까? 줄 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왔습니다. 와서 하는 말이 우리 두 사람 건데 내가 왜 을 것까지 해줘야 되냐? 우선 내 뭔만 해달라. 지분만 보존등기를 해달라 하면 해준다 안 해준다? 어떻게 알았죠? 근데 참고로 할 건 여러분 시험장에서 문제지는 칼라가 아니라 흑백으로만 나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귀신 돼버린다. 칠판에만 귀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강의실에도 귀신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몸만 놔두고 지금 정신은 다른 쪽 가 있는 사람들이야. 자, 누가 귀신 돼버려요? 이렇게 갑의 지분만 나오게 되면 여기서 귀신 낸다는 말은 민법적으로 뭐가 깨진다는 거예요? 우르의 지분은 전혀 나타나지를
안 와서 일물일권이 깨지기 때문에 이렇게 지분만에 관한 보존 등기 할 수는 없다고요. 그러자 이 사람이 잔머리를 굴려가지고요. 1인이 신청해서 마치 단독 소유인 것처럼 등기를 마쳤습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시험 끝나고 합격했습니다. 등기를 봤더니 떡하니 누구 이름으로만 갑의 이름으로만 딱 돼 있잖아요. 열받아서요. 이거 대답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합격이 결정됩니다. 이 등기를 말소 등기를 해달라라고 신청하면 이 말소 등기를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어째서 안 되죠? 자, 말소 등기는 언제 하냐면 전부가 잘못됐을 때 하는데 이 등기는 전부 부적법입니다. 갑은 무권리입니까? 얼마는 가지겠죠? 2분의 1은 가지고 있으니까 전부가 잘못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할 수는 없어요. 말소 등기 할 수는 없죠. 그럼 어쩌라고요? 자,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등기가 경정 등기에서 1-1번 1번 소유권을 고쳐서 갑이라는 사람은 얼마로 줄이고 2분의 1 을이라는 사람은 2분의 1에서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경정 등기하지 말소 등기 할 수는 없다고요. 이 등기는 단독일까요? 공동일까요? 자, 이제 4월이 되고 5월이 돼가는데 우리는 언제쯤 좀 친해질까요?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까지 해놓고 물어봤을 때는 뭔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당연히 공동으로 와야 되겠죠. 의무자는 누가 되고 1에서 얼마로 주니까 갑이 의무자가 될 것이고 권리자는 누가 되겠어요? 2분의 1을 갖기 때문에 뭐 하겠어요? 을이 권리자. 이거 맞췄을 때 을한테 등기필 정보는 작성될까요? 안 될까요? 공유자가 추가됐잖아요. 갑에게는 작성될까요? 안 될까요? 갑은 그 전에 받았으니까 이거 한다고 작성할 필요는 없죠. 이 부분이 이따가 이제 상속 등기하고도 똑같은 논리 구조입니다. 거기 가로 3, 4번 묶어 별표를 하시고 집에서 보실 때도 그냥 책만 읽지 마시고 한번 그려보시라고요. 세 가지 경우의 수를요. 큰 2번 내려오시면 거기는 세 가지 따로 줄 긋지 마시고 다 녹아 들어있으니까요. 그 밑에 큰 3번 절차 가로 1번에다 별표 크게 하시고요. 보존 등기를 신청하려면 다시 이쪽으로 오셔서 이 두 가지를 뭐 해야 되죠? 증명해야 되는데 페이지 넘겨보시면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앞장서시오 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 거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들고 와야 신청을 받아준다고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제가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봅니까? 크게 몇 사람? 4사람이요. 자, 가로 1번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형광펜 하시고 1번 뭐 들고 오시거나 대장 들고 오셨잖아요. 자, 오른쪽 가로 2번 확정 판결의 형광펜 하시고 뭐 들고 오신 분? 판결 들고 오신 분. 자, 3번 뭐로 증명하신 분? 수용됐다고 해서 자기 거라고 주장하신 분. 네 번째, 말은 길지만 누구 거? 시장님의 서면을 들고 오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보존 등기 신청에는 몇 가지 부류가? 그걸 찾기가 너무 힘들었나요? 자, 1번부터 봅니다. 자, 이거 다시 봐볼까요? 바다를 매립했다. 자, 토지대장 만들려고 하는데 딱 갔더니 지적과 공무원이 물어보겠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갑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등기해달라. 그러면 그러죠. 그건 등기소 가시오. 그럼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이 합격하게 되면 중개업 등록은 구청 무슨 과로 가서 할까요? 그 지적과 공무원인데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지적과 공무원 다 찍히면 맨날 여러분 사무실에 지도 감독 나옵니다. 여기서 대답을 잘해야 되잖아요. 물어보죠. 당신 공부를 할 때 지적법 누구한테 배웠어? 그럼 그때는 이제 제 이야기 하면 안 되고 뭐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 동네 골목길에 책을 누가 버렸길래 뭐 했다? 주워다가 독하겠다. 이때 토지대장을 처음 만들어 달라고 가는 게 지금 지적에서 뭐였었죠? 우리가 지적은 배웠던가요?
언제 배웠었지? 그렇지, 3월 달에. 3월 달에 배웠단 말은 무슨 말이야? 안 배웠단 말이죠. 신규 등록 신청하면, 자, 여기 14번 땅 옆에 생겼으면 지번 몇 번? 14, 1번. 현장 가서 조사해서 지목 나오고 측량할 것이고, 측량해서 서는 지적도 면적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대장을 만들 때, 처음 만들 때는 등기가 없으니까 소유자도 누군지를 올려놓잖아요. 이분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들고 와서 봐라. 대장에 내가 뭐로 돼 있다? 소유라 했으니까 내 이름으로 뭐 해달라? 보조 등기를 해달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보조 등기는 90%가 이 모습이에요. 가로 1번 제목 잡아보시면 어디에 나와요? 대장에 이렇게 나오면 된다고요. 근데 이건 어떨까요? 이분이 토지대장에 이렇게 나왔는데 미등기인 상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누가 오시는 거죠? 상속인 갑타 씨가 보조 등기 하러 왔습니다. 작년 함정인데 이때 보조 등기는 상속인 이름으로 보조 등기를 할까요? 아니면은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으로 보조 등기를 하고 상속인 앞으로는 이전 등기를 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 2시 다 돼서 배고픈데 뭐 여러 말 할 게 있어. 그냥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상속은 무엇이면 넘어오니까? 지금 누구 거예요? 그럼 막바로 누구 앞으로? 상속인으로 보조 등기 한다고요. 자, 거기 1번에 1번 상속인 동그라미 하나씩고. 자, 그 말은 다음에. 자, 이제 어려운 것 같네. 자, 이게 지금 미등기인 상태인데 어떻게 된 이런 문제지? 여기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가 갑에서 을 앞으로 이전이 돼 있더라. 지금 무슨 상태라고요? 자, 그러자 을이라는 사람이 와서요. 봐라. 대장상 내가 소유자로 됐으니까 내 이름으로 보조 등기를 해달라 하면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우리가 실력이 안 되면 센스라도 있어야 되죠. 색깔이 무슨 색깔이라서. 자, 안 받아준 이유가 칠판에 있습니다. 보조 등기는 제가 누가 한다고 그랬었죠? 그렇죠. 보조 등기는 이분이 하는 건데 원시 취득자가 처음 하는 게 보조 등기는 그렇다면 여기는 소유자로 나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무슨 말이 최초 소유자인데 이렇게 이전 받은 사람은 최초가 아니고 원시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럼 누구 명의로 먼저 해야 되겠어요? 갑 이름으로 하시고 이 사람 앞으로는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걸 받아줄 때도 있습니다. 토지인데 여기가 국으로 돼 있더라. 그럼 굳이 이렇게 국가 앞으로 하고 갈 건 없지 않아. 이때 이렇게 받아줄 수도 있다고요. 자, 거기 3번에서 이런 말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내 보십시오. 3번에서 먼저 밑줄 쳐야 될 게 어디냐면요.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 이전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대장에서 뭐 받은 사람? 이전 받은 사람이 그런 사람의 상속인은 직접 할 수가 없다고요. 이걸 먼저 잡으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줄 다만 누구로부터 받았다면 국으로부터 받았다면 그때는 뭐 하겠다? 눈 감아 주겠다. 그러면 첫 번째 줄 와가지고 토지대장만 형광펜할 게 아니라 동그라미 칠 단어는 뭐였던 거예요? 최초야. 대장 이름 나온다고 장땡이 아니고 뭐로 놔야 돼요? 최초로 놔야 된다고요. 자, 동그라미 2번은 거기서 뭐 찾아놓냐면 포괄 수중자 하나 찾아놓으시고요. 특정 유증받은 자 찾아놓으시고 이건 여기서 해결하지 마시고 다음에 유증할 때 볼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헷갈리니까 일단은 이 상속인하고 최초 여부분 잡아두시고요. 자, 오른쪽 가서 이제 두 번째 어디에 형광펜 했었죠? 자, 얘도 책에 있는 단어들을 다 외우지 마시고 뜻을 먼저 크게 잡으십시오. 토지대장이 갑으로 되어 있으면 누구 이름으로 보조 등기 하면 되죠? 갑 이름으로 하는데 나중에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갑이 매립한 게 아니고 을이 한 건데 을이 건물을 지었는데 갑은 현장 소장이었거든요. 심부름 시켰더니 나쁜 놈이 누구 이름으로? 지 이름으로 딱 토지대 건축량을 만들었습니다. 진짜 소유자 을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상대로 해서 갑을 상대로 해서 소송하였더니 판사가 판결문에 뭐라고 써주는 거죠?
이건 갑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을 것이다. 그러면 이때 을은 대장도 들고 오고 판결도 들고 오지만 1번 적용되지 않고 2번 적용해서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된다고요. 그러고 보면 사실은 1번과 2번은 뭐가 되는 거죠? 충돌되는 거죠. 대장상 소유자로 나와 있더라도 2번 뭐 받아오면 판결 받으면 1번이 아니라 2번에 따라서 을 앞으로 등기될 수도 있다고요. 자, 그럼 일단 2번 확정 판결 잡으시고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밑줄 칠 말은 두 번째 줄에 확인 판결에 한하는 게 아니고 형성 판결이나 무슨 판결도 이행 판결도 상관없어요. 이때는 판결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거라는 것만 증명되면 되는데, 자 밑에 내려서 동그라미 3번의 기억봐. 이행 판결입니까? 형성 판결입니까? 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은, 자 이제 사건이 여기까지 진행됐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벌써 자기 이름으로 뭐 했다? 보존등기를 해놨다.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소송 걸어서 무슨 판결 받는 거죠? 보존등기를 말소하라는 이행 판결 받았는데 판사가 왜 말소 판결 떨어졌겠어요? 이건 누구 게 아니다. 을 것이다. 그러면 이 말소 판결도 이행 판결이지만 을의 소유권 증명됐어요, 안 됐어요? 됐으니까 이때 을은 이 보존등기를 뭐하고 말소하고 이 판결 가지고 와서 누구 이름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거기 2번, 3번의 기억번을 굳이 쓴다면 무슨 판결? 이행 판결 되는 거고요. 니은번은 어디에 밑줄 갈까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전형적인 형성 판결이니까 이 미등기 토지인데 이 물건은 이렇게 분할해라. 그럼 이 공유물 분할 판결도 각자의 뭐가 되는 거예요? 소유권은 증명되기 때문에 이 판결로 막을 수 있다. 보존등기 할 수 있다고요. 여기 기억번은 이행 판결, 니은번은 형성 판결인데, 자 우리 책이 이제 무지 복잡한데 여러분이 거기다 필기를 잘 하십시오. 자 소송을 걸려면 이때 이 사람은 누구를 상대로 소송 걸어야 돼요? 갑인데 이제 시험에는 뭐라고 어렵게 나오냐면 지 것도 아닌데 대장이 뭐로 돼 있는 사람,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하겠죠. 자 을이 소송 걸려고 봤더니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을 만들었는데 군청에서 소유자가 누군지를 모르길래 소유자는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진짜 소유자 을은 상대방을 알지 못할 때 누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할 것이냐. 이때 이게 토지일 때하고 건물일 때하고 소송의 파트너가 다릅니다. 자 토지인데 소유자가 공란으로 했더라. 여러분이 진짜 소유자다. 누구랑 한판 붙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올떨결에 대답했는데 맞춰버렸습니다. 거기다 한마디 쓰면 이거죠. 지적은 누가 결정해야 돼요? 국가가 결정하는데 토지대장이 공란으로 됐단 말은 누가 정할 걸 안 하고, 그러면 진짜 소유자는 누구를 상대로 해서 국가한테 이 땅은 내 것이라고 빨리 보여달라, 정해달라, 국가를 상대로 했죠. 근데 이게 이제 건물인데 상대를 알 수가 없더라. 이때 만약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게 되면 국가가 뭐라 할까요? 나는 모르는 일이다. 자, 건축물 대장은 뭘 매기는 장부냐면 재산세를 매기는 장부에서 출발했습니다. 재산세는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그런데 건축물 대장의 소유자가 공란으로 돼 있더라. 누가 놓은 거예요? 근데 건물인데 국가한테 소송하면 국가는 뭐라 하냐면 나는 건축물 대장이 돼서는 작성할 권한도 의무도 없다. 나 괴롭히지 마라. 누구한테 가봐라. 이거 작성권자가 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건물의 경우에는 국가가 아니라 누구를 상대로 해야 돼요? 시장군수 구청장이에요. 자, 우리 책에서 어디 찾냐면요. 자, 동그라미 2번의 디귿번 먼저 찾아보십시오. 동그라미 2번의 디귿번.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누락되어 있더라. 누구? 국가. 옆에다 한마디 쓰면 무슨 주의? 지적국정주의고요. 자, 4번 내려보십시오. 4번. 4번의 기억번은 XP 하시고 따로 보지 마시고요. 니은번하고 디귿번 묶으신 다음에 니은번 건물인데 누구는 안 되고 국가도 안 되고, 디귿번 건축 허가받은 사람은 집을 지었지 건축물 대장을 작성할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된다고요. 누구를 상대로 해라? 거기다 써놓으시라고요. 건물은 누구랑 붙어야지?
시군 구청장하고 붙어야지. 애매한 건축주나 국가를 상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요. 자, 판결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군요. 세 번째 수용은 얘는 쉬운 거니까 따라만 해보십시오. 자, 미등기지가 수용됐다. 그러면 수용의 법적 성질이 뭐죠? 원시취득이니까 이때는 굳이 1번 따라서 국가 앞으로 보존등기 하고 넘어갈 거 뭐 있겠느냐. 그냥 다이렉트로 누가 앞으로 LH 앞으로 보존등기를 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이미 등기된 토지가 수용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1번 견해. 이 보존등기 없애고 새롭게 만듭시다.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아깝잖아요. 그래서 나누는 거죠. 미등기지가 수용되면 LH 앞으로 보존등기 하지만 이미 등기된 토지가 수용되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거 놔두고 여기다 무슨 등기 하는 게 이전 등기를 한다고요. 아래에서 그런 말이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미등기 부동산이라면 LH 앞으로 뭐 하자? 보존등기를 하자. 근데 이미 뭐가 됐다면 등기된 부동산이라면 또 없애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거기다 무슨 등기로? 소유권 이전 등기야. 자, 네 번째 증명이 나옵니다. 거기 4번에 일단 별표라도 크게 쳐두시고 우리 시험에서 정답으로 제일 많이 나온 게 4번입니다. 거기 4번 두 줄 보면 왜 제일 많이 나왔는지 찾을 수 있습니다. 가로 안에 뭐라고 살짝 써놨죠. 여기 시장, 군수, 구청장, 제주도 도지사 서면 들고 오는데 거기 건물의 경우에 한정한다. 이걸 반대해서 가면 무슨 말이겠어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의 서면 가지고 보존등기 할 수를 없는 거다.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됐냐면요. 이 건물이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럼 건축허가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사용 승인도. 그럼 뭐도? 건축물 대행도 없는데 자 시장님이 이 건물을 발견하면 또 무슨 맥이에요? 세금 매기려고 조사를 해서 건물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건물은 뭐 하는 거예요? 보존등기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왜 토지는 이게 안 되냐?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대장이 없다. 그 말은 이 땅은 지번이 있다 없다? 세금 매길 수도 없습니다. 건물은 뭐가 건물이 됐을 때 시장의 서면으로 건물의 표시와 소유자를 적을 수 있지만 토지는 뭐가 없으면 토지 대장이 없다는 말은 지번도 없다는 말이거든요. 등기 자체를 만들 수도 없고 등기를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시험장 갔을 때 토지의 소유권 보존 등기 이 말 나오면 오지사나 다 읽을 거 없습니다. 누구 잡으러 가면 돼요? 국가를 잡으러 간다고요? 이거 잡으러 간다고요. 시장, 구청장, 군수에 서면 어디에서만 건물이기 때문에 토지 보존등기 나오면 시험장에서 어찌 오지서나 다 있겠어요. 누구 잡아야 되나. 이건 여기서 나올 수가 없다고요. 근데 이것 좀 많이 물어봤거든요. 올해는 뭐가 나올 수도 있냐면요. 그렇다면 건물의 경우에는 시장님이 서면 도장 찍어주면 되느냐. 도장 찍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등기를 만들 만한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거기 4번에 동그라미 1번에서 기억, 니은, 키워드를 찾으시면 기억번 끝단은 무슨 표시가 있거나 건물에 표시가 있어야 되고 니은번 소유자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도장 찍었더라도 거기에 뭐가 없으면 건물에 표시가 없거나 소유자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놨죠. 거기 2번에 기억번 앞에 몇 가지 밑줄 치면서 읽어보십시오. 세목별 과세증명서, 사용승인서, 임시사용승인서 이런 까라들은 된다 안 된다? 그거 외울 때 뭐라고 외우면 되냐면 이게 이 서류에는 뭐가 빠져도 빠진다고요. 건물의 면적이 빠지거나 소유자가 빠지거나 건축 연도가 빠지거나 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니은번 보시면 니은번 시장이 발급한 사실확인서 형광펜 하시고 된다 안 된다? 된다고만 외우지 마시고 뒤에 두 단어를 찾아 동그라미 치시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사실확인서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가 있는
건물 표시와 소유자 표시가 있는 사실 확인서라면 이것 가지고는 건축물 대장이 없어도 등기를 만들 수 있다고요. 자, 거기까지 잡아보시면 다시 목차 잡아보시면 보존인기는 혼자 간다 둘이 간다. 혼자. 이때 증명하는데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신청하러 오시게 되면 등기관에 물어보거든요. 너는 네 거라는 걸 뭘로 증명하느냐. 그러면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요. 오른쪽 보면 첫 번째 줄에 뭐라고 이야기하라고 돼 있어요. 법 제65조 각 코의 어느 하나에 따라 등기를 한다는 뜻. 그게 필요역사항입니다. 이게 65조 1호, 2호, 3호, 4호니까 여기다 근거 조문을 밝히라고요. 이게 필요역사항인데 물론 보존등기에 더 중요한 말 끝부분에 나와 있죠. 뭘 쓰지는 않는다. 어차피 원시시되기 때문에 등기 원인과 연월료를 안 써주지만 무엇은 써오라고요. 근거 조문이야. 각 65조 몇 호에 따른 나는 규정을 밝혀주란 말이에요. 자, 6번 첨부정보는 앞에 배운 것들 쭉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따로 보지 마시고 큰 4번 절차에서 2번 다시 한번 밑줄 쳐보십시오. 보존등기를 할 때 뭐 나오지는 않더라. 등기원인과 연월료를 나오지 않더라. 그리고 옆에다 한번 써볼까요? 이거 했을 때 등기필 정보는 작성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등기필 정보. 이렇게 대답을 못 해버리면 결국 저는 오늘 또 헛장사한 겁니다. 새로운 권리가 나왔어 안 나왔어요? 나와서 작성이 됐겠죠. 자, 이 사실을 지적거로 알려줄까 안 알려줄까요? 거기 3번 보시면 등기가 만들어졌으니까 소유권이 지금 등기 처음 됐잖아요. 어디에도 지적거나 건축가에도 알려줘야 되고 세무서에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보존등기 됐으니까 세무서도 물건 파악하라고 알려준다고요. 3번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까 총론 끝부분이었잖아요.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자, 큰 5번 구분건물 보존등기는 여기서 따로 보지 마시고 다음에 구분건물 묶어서 볼 테니까 이번은 넘기시고요. 페이지 넘어가세요. 6번째 제목이 뭐였죠? 보존등기는 이렇게 우리가 신청해야 되지만 거기서는 우리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등기관이 뭐 하겠다. 직권 한 장 넘겨 등기를 먼저 보시면 오른쪽 페이지 순위번호 1번 등기 목적이 뭐죠? 소유권 보존. 소유자가 누구예요? 이방원이죠. 자, 이방원이가 이거 신청했을까요? 자, 이방원이 주소 밑에 형광펜 치면서 읽어보십시오. 무슨 촉탁으로? 가처분 등기 촉탁으로 나 2008년 3월 3일 날 뭐 하게 됐다? 등기를 직권을 하게 됐다고요. 등기 원인이 뭐예요? 안 나왔죠. 보존등기는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접수일자가 며칠이에요? 없애야 되는데 우리 책이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등기 접수일자를 수정액으로 안 보이게끔 지으시고 등기를 뭘로 하게 되면 직권으로 하게 되면 접수일자는 나오지 않는다고요. 반면에 순위번호 2번은 뭐예요? 가처분, 법원의 촉탁이고 피보전 권리 형광펜 하시고 무슨 뜻이죠? 정도전이가 누구 상대로? 이방원이 상대로 소송해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권이 무슨 권이다?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이다. 금지사항 형광펜 하시고 소송 중할 것이니까 뭐 금지해달라? 양도, 담보 설정, 일체의 처분 행위를 뭐 해달라? 금지시켜달라고요. 자, 그게 나오게 된 과정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갑이 건물을 신축했다. 이 사람은 뭐 없이. 그런데 이 사람의 채권자가 있습니다. 의리가밭에 1억 받을 게 있습니다. 공사비로. 건물이 완성됐는데 이 사람이 등기를 안 하면서 공사비를 안 주더라. 그러면 의리라는 사람은 법원에 가서 돈 달라는 소송하기 전에 미리 뭘 걸어야 되겠어요? 가압류를 걸어야 되겠죠. 자, 갑과 을이 매매했는데 매매할 때 3억에 샀는데 지금 집값이 주식시세가 5억입니다. 누가 마음이 아프겠어요? 갑이 또 안 넘겨주니까 이 사람도 소송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거지 돈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뭐 하는 거죠? 가처분인데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압류는 금전 채권에 대한 소송할 때, 가처분은 돈 이해 문제인데 우리 지금 가밭에는 3억이 샀는데 왜 소유권 안 넘기냐, 뭘 갖는 거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지 돈 문제는 아니잖아요. 자, 을이라는 사람이 가밭에 돈 빌려주고 차용장에다 공증을 받아놨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막바로 뭐 집어넣을 수 있죠? 경매를 집어넣을 수 있죠. 자, 갑의 주택인데 여기서 을이 2년 동안 잘 살다가 지방으로 발령 가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방이 안 빠집니다. 돈을 나중에 준다는 말 믿고 임차인이 방 빼버리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법원에 가서 일러버리자. 뭐로 일러버려요? 임차권 등기 좀 해달라고 법원에 가서 신청하면 결국 다 어디에 모이는 거죠? 자, 처음에는 법원에서 이런 결정을 안 내려줬습니다. 뭐가 없다는 이유로. 등기가 없는데 어디다 쓰란 말이냐. 이런 소식을 듣고 갑이 만세 부릅니다. 무슨 생각으로 만세하겠어요? 아, 나를 괴롭히는 채권자였어도 내가 뭐 안 해놓으면 등기 안 해놓으면 어쩔 수가 없구나 해서 채권자가 괴롭히면 뭐라고 하냐. 배째라 그럽니다. 배를 찔 수가 있어요, 없어요? 누가 보호가 안 되는 거죠? 이 채권자들이 보호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배를 째주기로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봤냐면 민사집행법에서 뭐라 했냐면 판사는 설령 미등기더라도 이런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뭐해라? 받아줘야 되는데 건물이 있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직원 보내라. 직원 보냈더니 여기가 지금 무거동 107번 땅인데 건물이 없더라. 그럼 결정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당연히 안 떨어지죠. 건물도 없는데. 그런데 가봤더니 무엇은 없어도 건물이 존재하더라. 그러면 법원 직원이 건물의 구조, 층수, 면적을 다 조사해 옵니다. 그러면 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리고 등기소에 뭐 하는 거야? 촉탁서를 보내겠죠. 누가 당황하겠어요? 그렇게 엉뚱한 답하면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갑은 지금 이걸 알아요, 몰라요? 갑한테 알려주면 얼른 팔고 튀라는 소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누가 당한 거예요? 뭐도 없는데 등기도 없는 건물에다 가압류를 써라, 임차권 써라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럼 이제 어쩌라고요? 그렇죠. 등기와 네가 뭐해라? 이 보조 등기를 하는데 이거 보조 등기는 원래 누가 해야 돼요? 갑이 신청하는데 신청 안 하니까 네가 뭐해라? 직권으로 하고 그 다음에 촉탁받은 등기는 여기다 하는데 이게 촉탁받았다. 그러면 얘는 접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엉뚱한 답하니까 제 팔이 굳어버린 거 보시죠. 접수가 됐잖아요. 판사가 우편으로 보내면 누가 들고 왔겠어요? 우편 집행이 등기소 가져오면 등기소 창구에서 뭐 했겠어요? 접수가 돼서 접수일자 나오지만 여기에는 접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권으로 하면 뭐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접수일자가 없는 거고 접수일자가 없다는 말은 역으로 뭐로 한 것이고 직권. 그러니까 우리 책 359페이지는 뭐가 잘못된 거였어요? 순위번호 1번 보조등기가 직권으로 했으니까 뭐가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접수일자 나와서는 안 되는 건데 잘못된 거라고요. 자, 해서 이제 직권 보조등기하고 이렇게 가압류 가처분이 나오고 경매가 진행이 됐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은 뭘 묻냐면 직권으로 할 때 아무 때나 해주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등기일 때고 누가 촉탁할 때냐. 자, 한 장 앞으로 가셔서 자, 357페이지야. 밑에서 일단 세 번째 줄 밑줄 쳐보십시오. 세 번째 줄에. 가압류 보이십니까? 가처분, 강제경매. 일단 이 세 가지가 주인공입니다. 그랬었는데 이제 추가가 됐기 때문에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가로 2번에 1번에서 아까 못 봤던 것 중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주택, 상가 건물 임차권 등기 보이시죠? 그래서 원래는 가압류 가처분 경매인데 가로 2번에 1번 임차권 촉탁일 때도 말한다. 직권 보존 대상이 된다고요. 자, 그런데 우리 시험 거기까지 안 나오는데 만약 이 사람이 지금 미등기 상태입니다. 세금을 체납해서 세무서에서 압류 등기를 촉탁하면 직권 보존 해줄까 안 해줄까? 무슨 색깔이라서?
왜 안 해주냐면 법원은 직원번에서 그래도 믿을만 하지만 세무서는 그저 뭐만 받을 목적으로 이때는 법원이 해야지. 세무서가 압류할 때는 촉탁하더라도 직권보존 안 해주고 그러면 세무서는 갑이라는 사람을 뭐해서 대의해서 지들이 보존해놓고 해야 되지. 여기서 촉탁이더라도 누구일 때만 법원일 때. 자, 그 말이 어디 있냐면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이야. 세무서 찾았습니까? 세무서 동그라미 하시고 속으로 이놈들은 뭔만 받아가지. 그래서 촉탁하더라도 누가 촉탁할 때만 법원이 촉탁했을 때만 직권보존하고 세무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 말이고요. 자, 거기 가서 이제 좀 약간 동떨어지긴 하지만 만약에 이 건물이 건축 허가는 받았는데 사용 승인을 안 받았다 그러면 이때 등기 만들 때 표지에다가 건물의 층수 면적 쓴 다음에 한마디를 써놔야 됩니다. 이 건물이 뭐 받진 않았다.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면적은 장담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사용승인 안 받은 상태로 쭉 가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돼버리면 누가 이제 서둘러서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얘가 왜 버텼었죠? 등기가 없으니까 버텼잖아요. 근데 직권으로 보존 등기가 되고 뭐가 돼요? 가압류, 가처분, 경매가 진행되니까 이 사람이 얼른 와서 돈을 갖거나 해결하게 되면 법원에서 한마디 또 해주겠죠. 다 해결됐다니까 이 등기를 뭐 해라? 말소 촉탁이라 해서 이게 뭐가 되면 말소가 되면 이 보존 등기도 없애야 되겠죠. 아니 이것 때문에 했었던 거잖아요. 이걸 위해서 했으니까 이게 없어지면 이것도 없어져야 되잖아요. 아깝지 않아요. 이거 한다고 해서 이게 말소된다 그래서 이것까지 뭐 하지 않는다. 말소하는 것은 아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첫 번째 줄 봐보십시오. 필요한데 밑줄 쳐도 됩니다. 직권으로 보존 등기가 됐는데 그 전제가 된 소유권의 처분자 등기가 뭐가 되더라도 말소더라도 이미 나와 있는 보존 등기는 뭐 한다. 말소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언젠가는 이 건물 뭐 받겠어요? 사용승인 받으면 이 사용승인 안 받았다는 말을 뭐 해야 돼요? 한 번은 말소 처리해야 됩니다. 왼쪽 하단에 보시면 언제까지 하는지 숫자 하나 잡아보십시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의 내용이 바로 그 말입니다. 사용승인 안 받았으면 경고를 해줘라. 언젠가는 받을 것이니까 받았으면 얼마 이내? 지금 358페이지 왼쪽이야. 1개월 이내 뭐 해라? 말소를 시켜라. 객관식이기 때문에 1개월만 하나 잡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존 등기 되는데 다시 오른쪽을 쳐서 가로 4번 기억나십니까? 등기필 정보는 작성된다 안 된다? 왜? 직권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분에게 무엇은 보내준다? 등기를 마쳤다는 통지서 보내준다. 거기에는 비밀번호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 없지만 통지서는 보내준다고요. 그 밑에 가로 5번은 설명된 말이니까 XP 하시고 따로 보지 마시고요.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가장 많은 등기가 바로 뭐겠어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의 원인으로 제일 많은 건 뭐겠어요? 계약. 계약 중에서도 제일 많은 게 자, 매매 계약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교환 계약도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될 것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임대차가 여기서 나오면 지금 어쩌라고요? 지금 뭐 따지고 있는데 그래서 무슨 계약? 증여 계약은 쌍무 계약입니까? 편무 계약입니까?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분들이 자기 앞으로 등기 안 하고 미등기 전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전 등기해야 될 의무를 주게 됩니다. 며칠? 60일인데 자 이때 60일인데 우리 교재에서요. 거기 가로 1번은 눈으로 가시고 가로 2번 보시면 예외적으로 뭐가 부과되어 있다? 신청무가 부과되어 있다. 235페이지 써놓고 오십시오. 235페이지. 페이지를 안 써놓으면 나중에 또 못 찾잖아요. 자, 235페이지 와서 보시면 왼쪽부터 다시 봐볼 거예요. 왼쪽 아래쪽 큰 2번이 뭐죠?
1번 밑줄 하시고 무슨 등기? 보존 등기 며칠? 60일인데 오른쪽 가서 동그라미 1, 2번 기산점 밑줄 쳐보십시오. 집 짓고 나서 팔았으면 언제로부터 60일? 계약을 체결한 날. 집 짓기 전에 팔았으면. 아까 한 말 다시 목차 잡으시는 거고요. 가로 2번 60일 동그라미 하시고 기억번과 니은번 묶으신 다음에 기억번을 배운 사람들은 한마디로 무슨 계약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바로 배운 사람이었군요. 쌍무계약은 반대급부가 있으니까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니은번은 뭐라고 제목 달까요? 편무계약이야. 근데 편무계약은 반대급부가 없잖아요. 그때는 언제로부터? 계약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이야. 그러니까 60일은 60일인데 쌍무계약이냐 편무계약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기산점이 달라진다고요.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3번은 묶어만 두시고 너무 어려운 말이니까 다음에 볼 게 있을 거고 일단은 여기 이 60일만 하나 잡아두시고요. 다시 돌아오십시오. 자, 큰 2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을 구별하려나요?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말하고요. 부동산 일부 이전 등기. 자, 우리 법상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됩니다. 자, 여기는 무슨 일부가 이전되고요? 소유권 일부가 이전되고 여기는 부동산 일부 이전인데 뭐가 되고 뭐가 안 될까요?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한다는 말은 결국 단독 소유가 공유로 되거나 지분 처분인데 지분 처분 가능하잖아요. 가능하지만 뭐에 대해서는 하나의 부동산의 일물 일권인데 부동산 일부만 이전 등기하면 일물 일권이 깨지기 때문에 이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먼저 용어를 구별하시라고요. 자, 그러면 큰 2번 소유권 일부 이전 됐었고, 자, 세 번째 줄에 보시면요. 공유는 분할 금지 약정을 맺을 수 있죠. 밑에다 숫자 써볼까요? 몇 년 내에서. 공유자들은 야, 우리 몇 년 동안 분할하지 말자. 약정 맺을 수 있잖아요. 5년이야. 5년이 됐는데 5년 기간이 끝났습니다. 연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공유는 언제든지 분할할 수 있다 보니까 우리 뭐 하지 말자. 분할하지 말자는 약정을 몇 년 내에서 5년인데 다시 5년 됐을 때 연장할 수 있느냐? 거기다 써놓으십시오. 증거들끼리 사이만 주면 얼마든지 연장해도 됩니다. 공유자들과 내부적 관계니까 쟤네들끼리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연장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환매에서는 5년 연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는데 공유를 먼저 기억하시라고요. 공유는 왜 연장이 된다고요? 지네들끼리 뭐만 주면 사이만 주면 연장한들 누가 말리겠어요? 연장이 된다고요. 거기 아래 있는 가로 2번의 말은 너무 어려운 말이고 무시하시고 오른쪽 가서 등기만 읽어내십시오. 순위번호 1번 소유자가 누구였는데? 강감찬. 접수일자 나왔단 말은 감찬이가 뭐였고? 신청했고 원인은 왜 안 나오고? 보존 등기니까 안 나오고. 순위번호 2번 누가 앞으로 넘겼어요? 얼마 넘겼죠? 3분의 2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강감편을 가지고 있죠. 자, 등기 목적의 형광펜 하면서 읽어보십시오. 2번 등기 목적이 뭐예요?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 그런다고. 이렇게 지분 넘기는 걸 뭐라 하는구나. 소유권의 일부 이전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아래쪽 봐보십시오. 순위번호 1번 소유자는 누구였고? 홍길동. 순위번호 2번 소유권 전부 이전입니까? 일부 이전입니까? 전부를 넘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홍길동이가 누구한테 팔았어요? 전우치한테 얼마 넘기고? 3분의 1. 그 다음에 임꺽증이한테 3분의 1에서 이렇게 공유가 한계가 됐다고요. 근데 순위번호 3번 봤더니 일부 이전입니까? 전부 이전입니까? 임꺽정 지분 전부를 누구한테 넘긴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공유자는 누구하고 누구다? 전우치가 3분의 1이고 홍명희가
3분의 2인데, 자, 인격정의 이름과 지분은 지웠어요, 안 지웠어요? 주의할 점이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우리가 전 소유자 이름을 지워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지워버리는 순간 이 사람은 뭐가 돼버려요? 무권리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하더라도 전 소유자를 지워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이전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보고 봐야 돼. 해석을 하는 거죠. 원래는 전우체하고 인격정인데 이제는 전우체가 누가 됐구나? 홍명하게 됐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세 번째 뭐가 됐다? 상속받았다. 자, 상속은 이미 배운 것들이니까 빠르게 볼게요. 186조다 7조다. 자, 아버님이 사망하시게 되면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넘어오니까 이건 이미 배운 건데 180조 단서 처분하려면 한 번은 등기라는데 이때 등기 목적이 뭐예요? 문 잠가버립니다. 정말 마지막 시간 대답을 허튼 대답하고 하게 되면 남아서 보충학습을 지금 아버님의 소유권이 누가 앞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원인은 상속이지만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잖아요. 여기서 지금 매매가 자꾸 나오죠. 소유권 이전이고 원인이 뭐고 상속, 소유자는 누구다? 갑다시. 이거 공동으로 단독으로. 왜 단독을 받아주죠? 아, 누가 돌아가시면 무조건 단독이에요? 그러면 유중에서 헷갈립니다. 여기서는 이게 증명됐잖아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내가 그분의 상속관계라는 게 뭘로? 이걸로 보장되니까 뭐가 돼요? 단독 신청이에요. 거기 교재에서 일단 단독 동그라미 크게 쳐보십시오. 찾았습니까?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다 별표를 하시고 질문할 테니까 먼저 읽어보시고 아까 보조 등기 할 때 살짝 설명했거든요. 자, 단독 상속받은 게 아니고 3남매가 공동 상속받았습니다. 지분은 균등하게 얼마씩? 3분의 1씩. 자, 이렇게 상속 등기라는 방법의 문제. 전원이 신청해서 전원 명의로 보조 등기하면 당연히 받아주겠죠. 그런데 동생 두 분이 미국 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오는 거예요, 이제? 오빠가 왔습니다. 오빠 1인이 와서 우리 전원 명의 상속 등기 해달라 하면 해준다, 안 해준다? 어째서 해주죠? 중간은 틀린 어찌 맞긴 맞았습니다. 근데 오빠가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왜 동생들 것까지 해줘야 되느냐? 와서 하는 말이 우리 세 사람이 상속받았는데 우선 뭐만 해달라? 내 지분만 해달라 하면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지? 누가 귀신 됐지? 아버님은 벌써 되셨고 이렇게 해버리면 누구도 귀신돼요. 일물일권이 깨지기 때문에 지분만의 상속 등기할 수는 없다고요. 아까 보존 등기하고 똑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 간단히 되어 있지만 그걸 찾아내셔야 되고요. 자, 가로 2번 날아서 동그라미 2번과 3번을 묶으신 다음에 여러 가지가 차이가 나는데 가장 큰 차이가 뭔지 한번 찾아내 보십시오. 오빠한테 몰아주기로 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랍니까? 소유권 경정 등기랍니까? 이전 등기 할 때도 있고 경정 등기 할 때도 있죠.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개우라고 또 헷갈리는데. 자, 여기부터 봐보냐.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 등기를 마쳤는데, 자, 날짜로 볼까요? 아버지 돌아가신 날은 4월 4일. 이렇게 등기한 때는 5월 4일. 그런데 상속인들이 다시 모여서 착한 여동생들이 누구한테 몰아주기로? 오빠한테 몰아주기로 협의분할을 6월 4일 날 했는데, 이때 이 협의분할은 아버님 사망한 때로 소급표가 발생을 합니다. 이 말은 아버님 돌아가시면 3남매 거 됐다가 오빠 거 되는 게 아니라 아버님 돌아가신 날 누구 거 되는 거야? 오빠 거 된다고요.
네 등기는 며칠 날 나왔어요? 5월 4일. 오빠는 며칠 날 소유자 됐어요? 이게 보일 수가 없을 텐데. 4월 4일 날 됐잖아요. 네 등기는 나올 때부터 잘못된 등기가 됐잖아요. 소급표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때는 뭘로 하는 거예요? 5-1번, 5번 등기를 뭐 하는 거죠? 경정해서 A가 1 갖고 떠나가는 동생들 지분은 뭐 하겠어요? 이렇게 지워주겠죠. 그러니까 협의분 하라더라도 상속 등기 후에 협의분 하라면 무슨 등기가 되는 거예요? 경제냈는데 이건 단독으로 갈까요? 공동으로 할까요? 누가 의무자? 동생들이 의무자. 결국 이 말은 동생들이 3분의 1, 3분의 1을 누구한테 넘기는 거예요? 동생들이 의무자가 되어도 권리자는 누가 돼서? 오빠가 돼서 공동 신청한다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장례식 끝나고 이 상태에서 누가 앞으로 오빠한테 몰아주기로 협의분할 됐다. 밑에는 무슨 등기를 하겠어요? 협의분할이 6월 4일 날 되더라도 효력이 언제로? 아까는 상속 등기를 했으니까 고치는 거지만 이때는 막바로 오빠 거 됐으니까 이때는 무슨 등기를 하겠어요? 이때는 그냥 막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냥 누구 이름으로? 오빠 이름으로. 이때 오빠는 누구랑 가겠어요? 단독 신청하겠죠. 이거 첨부하는데 등기에 물어보니까 무슨 서류도 들고 와야 되겠어요? 협의분할 서류만 들고 올 게 아니라 인감 들고 와야 되겠죠. 이때는 오빠 거 뺀 동생들 인감 들고 오면 되겠죠. 어디서 막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누구 것까지? 오빠 것까지 포함해서 전원해버가 인감들은 이 서류를 뭘 받아왔으면 공증받았으면 그때는 인감은 다시 낼 필요가 없다고요. 막 어디서 막 들어본 것 같잖아요. 거기 동그라미 2번, 3번 가장 키워드는 일단 뭐냐면 2번은 소유권 이전 등기고 3번은 소유권 경정 등기만 해두시고 다음에 한 번 더 볼 거니까 상속 등기 전 협의 분할이냐 상속 등기 후 협의 분할이냐 시기에 따라 등기도 달라진다고요. 오른쪽 가보십시오. 오른쪽 표를 한번 해석해 볼까요? 상속은 몇 조죠? 187조 하나 써두시고 회사합병도 몇 조죠? 187조. 근데 옆에 봤더니 무슨 신청? 단독 신청 동그라미 하시고 왜 단독 받아주죠? 상속은 뭘로 보장됐고 가족관계 증명서 법인은 법인 등기부로 보장되기 때문에. 하지만 포괄적 유증은 몇 조고 187조 특정 유증은 186조이지만 오른쪽에 언제나 뭐다? 공동 신청 별표를 하시고 자 수용은 금요일날 보기라고 페이지 넘겨서 또 넘겨서 367페이지 뭐 나오죠? 자 컨닝하시는 시간을 30초 드립니다. 아래 있는 페이지 내용 스캔 떠보십시오. 자 30초 만에 스캔 뜨려면 거기다 줄을 잘 그어놔야 되겠죠. 자 갑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장을 남겼는데 뭐라고 남겼느냐. 내가 죽거든 여기 무고동 자이아파트는 을한테 줘라 이렇게 주는 게 바로 유증인데 이 유언 유증은 계약이다 단독행위다? 찾았습니까? 그럼 단독행위 찾았으면 거기다 형광펜 하시고 하나 더 물어볼까요? 그러면 단독행위인데 이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그렇죠. 이제 그것까지 또 없어가지고 이제 힘들죠. 상대방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기서 상대방은 무슨 상대방을 말하죠? 그렇죠. 의사표시를 받아야 할 사람이야. 근데 유언은 언제 효력이 발생해요? 돌아가시면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람이 그 의사표시를 수령할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의사표시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자, 이 사람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 무고동 아파트는 누구 것 됐어요? 을 것 됐는데 186조냐 7조냐? 이런 유증을 무슨 유증이라고 그래요? 콕 찍어줬으니까
특정 유증인데 왜 186조가 되는 거죠? 단독행위야. 186조 한번 낭낭하게 읊어주십시오. 원인이 뭐일 때? 법률행위. 단독행위는 법률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잘 모르시겠으면 전화 좀 접시오. 민법 선생한테.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다 법률행위니까 법률행위니까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증에 또 뭐가 있냐면 내가 죽거든. 전 재산의 3분의 1은 을한테 줘라. 이렇게 비율로 주는 걸 무슨 유증? 포괄 유증인데 포괄 유증의 개념이 뭐냐면 이분이 돌아가시고 부동산이 9개가 나오더라. 그러면 을은 그 중에 몇 개의 부동산을 받는 거야? 그 중에 3개를 받으면 1개를 찍어주든 3개를 찍어주든 특정 유증입니다. 포괄 유증은 그걸 나누는 게 아니고 9개 부동산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포괄 유증이에요.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언제 9개 부동산 3분의 1 취득하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이걸로 가야 되죠. 그런데 186조로 갔을 때 문제점. 이게 부동산이 몇 개라고요? 부동산이 어디 있냐면요. 서울, 대전, 강주, 대구, 부산, 강주, 울산에 있습니다. 법무사가 하루에 돌아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대리인 선임을 하면 되거든요. 야, 오늘 각자 출발하라. 근데 그럴 수가 없다 보면 물권면허 시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민법이 데려갑니다. 너는 단독행위지만 여기다 방점을 찍지 말고 이게 9개가 뭐 해야 된다? 포괄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너는 뭐 없이 등기 없이 몇 조가 되는 게 187조가 된다고요. 그래서 특정 유증은 186조지만 포괄 승계되는 포괄 유증 몇 조다? 187조인데 이도 처분하려면 한 번은. 그런데 여기서 등기는 언제나. 자, 여기서 을 앞으로 등기를 한다. 여기서 진정성이 보장이 돼야 안 돼요. 아까 얘네들은 뭘로 보장되죠? 근데 의사표시가 유언의 의사표시가 가족관계 증명서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뭘로 가야 돼요? 공동. 그래서 권리자 누가 되는 거죠? 을을 뭐라 불러줘요? 유증을 받은 사람, 수증자. 자, 그리고 나서 가바테. 아저씨 주시는 김에 한번 해주고 하셔야죠. 내놓으세요. 그럼 내놓으세요, 안 내놓으세요? 그럼 누가 내려야 돼요? 원래 정확한 표현은 이겁니다. 유언 집행자가 의무자로서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재벌이 돌아가시면 유언 집행자 필요로 하죠. 우리 서민들은요. 유언 집행자 했더니 유언 집행자가 유언 집행하는데 비용 다 가져가고 못 받아갑니다. 우리는 따로 유언 집행자를 변호사 선임할 수는 없잖아요. 따로 선임이 안 되면 누가 유언 집행하는 거예요? 상속인이요. 자, 교재님 밑줄만 쳐가시면요. 자, 특정적 유증 찾았습니까? 몇 조? 어디선가 찾아내시고요. 2번 포괄 유증 몇 조? 187조 써두시고 어디선가 그런 말이 지금 들어가 있었네. 자, 신청하러 갑니다. 밑에서 5번째 줄. 포괄 유증이나 특정 유증을 불문하고 누가 권리자? 수증자 권리자가 되고 누가 의무자다? 유언 집행자가 되거나 따로 없으면 누가? 상속인 의무자로 공동 신청한다고요. 자, 거기 잡아두시고 2번까지는 너무 어려운 말이고요. 페이지 넘어오셔서 거기 3번 윗부분 다 무시하시고 어디로 늘어냐면 밑에서 4번째 줄이에요. 등기를 하는 방법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한다고요. 이거 할 때 굳이 상속인 앞으로 상속 등기를 거칠 것 없이 직접 누구 앞으로? 수증자 명의로. 밑에서 4번째 줄 그 말 찾아내 보십시오. 그러나 세무하시고 뒷부분은 뜻만 새기십시오. 벌써 상속 등기가 되어 있더라. 그러면 상속 등기 지우고 또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밑에 아래쪽 말은 원래 이렇게 가면 되는데 벌써 뭐가 되어 있으면 상속되어 있으면 이거 지우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다 그냥 뭐 하면 돼요? 이전할 수 있다. 그 표현 하나 잡으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 가서 가로 2번
목적 부동산 미등기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본문 읽으시다가 두 단어만 밑줄 하시고 흐뭇한 미소를 짓고 나오십시오. 포괄류 중 하나, 특징이 하나, 결론이 달라지는데 여기다 이것만 붙이면 끝. 미등기 부동산의 포괄류 중에다 몇 조니까 누구 이름으로? 수중자 이름으로 보조등기. 근데 미등기 부동산이 뭐가 됐다? 특정유 중 얘는 몇 조? 얘가 원시치당한 건 아니잖아요. 그때는 누가 앞으로? 상속인 앞으로 보조등기 하고 넘어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게 아니라 여기 미등기지만 뭐 알면 되는 거야. 포괄류 중은 몇 조고 특정유 중은 186조니까 대입해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가로 3번 XP 하시고 거기까지 보면 너무 머리 아프고. 자, 가로 4번 유증가등기 된다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된다 안 된다? 자, 이분이 유언장을 썼는데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자, 의리 받아봤는데 을은 뭐만 기다리겠어요 이제? 나쁜 사람들이네요. 자, 그런데 문제는 유언장이 공개됐는데 의리 받더니 이거 하려면 여기 자식 들어와야 되는데 이 자식들이 보통 놈들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안 넘겨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살아계시는데 이 유증에 따른 가등기를 해달라면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줄 수가 없죠. 유언은 뭐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살아계신 동안에는 유언 자체가 효력이 없으니까 살아계실 때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뭐 하시면? 사망하시면 특정 유증은 몇 조라고 그랬죠? 사망했을 때 그때 비로소 뭐가 나오는 거야? 청구권이 나오고 등기할 때까지 시간적 텀이 있으니까 그때는 뭐 할 수 있는 거야? 가등기를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쉽게 찾는 방법이 유언은 뭐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생존 중일 때는 유언 자체 효력이 없잖아요. 가등기도 할 수도 없는 거라고요. 4번 유류분. 유류분이 뭐죠?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요. 내가 죽거든. 내 아이프하고 자식들한테는 이 재산을 형성할 때 아이프하고 자식들이 도움 줬어요 안 줬어요? 아니 누가 밥 차려줘서 했더니 이 사람 내가 밥 차려 먹고 나가고 그랬다. 자, 이렇게 재산 형성할 때 상속인들도 어느 정도는 도움을 줬잖아요. 그래서 민법에서 뭐라 하냐면 이 상속인들은 자기의 상속분에다가 직계비속이라면 얼마를 2분의 1을 고반 만큼은 유류분이라고 해서 상속인한테 권리를 주거든요. 이걸 전부 다 누구한테 줘버렸어요? 을한테. 그러면 상속인들이 을한테 가서 자기 유류분을 침해 나가면 찾아올 수가 있는 제도라고요. 근데 거기 그 말은 뭔 말이야? 등기는 받아준단 말인데. 받아준다. 그럼 어쩌라고요 지금? 그걸 침해했는지는 당신이 소송으로 갈 문제지. 등기관 이거 보면서 어찌 뭐 유류분 침해했는지까지 조사할 수는 없으니까 유류분을 침해하더라도 그 등기는 받아주는 것이고 침해 당했다면 상속인이 뭐 하는 거야? 나중에 소송으로 갈 문제이기 때문에 처리는 해준다고요. 상속과 유증인데 아까 제가 이분이 돌아가셨다고 단독이 아니라 상속은 뭘로 보장되기 때문에 하지만 유증은 그걸로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유증에 따른 등기는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언제나 그래서 유증에 따른 등기가 우리 시험에 의외로 자주 나온다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고 우리가 또 언제 만날 수 있죠? 너무 기쁘지 않으십니까? 별로 기뻐하는 표정이 아닌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